인폴딩 죄송합니다. 인폴딩 탑이 밸브 두잉 프로시저 선생님들 한 번씩 다 겪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81세 남자 환자고 숨가쁘고 시비어 AS 있고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5달 전에 있어서 항생제 충분히 쓰고 PCR 했던 분이 EF 29%, 레프트 벤트리가 다이스틱 디멘전 58, 피크 33, 민 20, 로 프레스 그레디언트, 로 EF AS 환자입니다. 그래서 이번 보면 애니루스 그 동영상을 좀 보면 밸브에 약간 이센트릭한 칼슘들이 이 밑에서부터 NCC 쪽에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.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는데도 좀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시술했던데 하나 이제 조금 밸브 이 아뉴루스가 이 페리메타가 86으로 좀 크고 일리아 가틀이 작고 뭐 요 정도였습니다. 오른쪽 들어가면 뭐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 잠시 내려서 보면 시간을 오래 끌어야 질문 안 받으니까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이고 넘어가니까 이쪽 부분에 좀 칼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애니루스 좀 큰 사람이었었고 요 CT에서 보면 이쪽에 NCC 쪽에 이렇게 칼슘이 한쪽에 CT에서도 보면 이렇게 있고 이쪽 칼슘인데 뭐 이 정도에 흔히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. 뭐 일리아가트리 쪽은 세상에 앵글 좀 있어도 뭐 잘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밸브 인스펙션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. 뭐 잘 괜찮고 잘못 이 안에 무슨 문제는 없었고 에어토그래피 찍어보고 벌룬하고 일반적인 거로 했는데 하고 밸브를 넣으니까 위치가 좀 이상한데 좀 깊이 들어갔더라고. 그래서 안 되겠다고 다시 리캡처를 했습니다. 리캡처하고 다시 이제 좀 그래 시술하자고 이렇게 쭉 펴는데 보면 쌤도 뭐 보시면 금방 알겠죠. 여기 뭐가 하나 이게 접힌 게 보이죠. 이게 34mm 밸브거든요. 그래서 요 안에가 이렇게 인폴딩이 됐습니다. 인폴딩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있는. 그래서 여기 뭐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래 리캡처 하자 하고 다시 어차피 이 기분 안 좋으면 빼야 된다 이렇게 뺐는데 빼고 이제 밸브를 교체하고 이제 새로 해가지고 뭐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. 이건 새 밸브입니다. 옛날 거 아니고.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난 뒤에 한번 펴보라고 이래 했더니 안에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. 요즘 가끔 에볼루스에서 특히 34mm 29mm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인포딩 되는 경우 이렇게 발견하시면 요 CT 보면 요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게 다 펴도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. 그래서 요걸 펴게 되면 시비어 AR이 생긴다든지 안 펴지기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안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거 보고 난 뒤부터는 이제 유심히 보게 됐고 78세 남자 환자고 숨가쁘고 EF 58 이거 이분은 뭐 민프레스 54 피크 4.5 이 바이커 스피드고 바이커 스피드인데 LR 라페에 칼슘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들이었었고 CT를 한번 보면 위에서 밑에 보면 요 부분에 보면 칼슘 여기도 있지만 요 LR이 붙어 있으면서 이 칼슘이 이렇게 있는 게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. 이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애니루스가 이렇게 87로 페리미터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모양들 여기 칼슘 있고 요 위에도 칼슘 있고 이쪽에도 칼슘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쪽 칼슘이 약간의 이 사람은 바이크스피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. 에어타는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. 보니까 아뉴루스가 에어토그래피 찍어 보니까 필링이 다 안 될 정도로 아뉴루스가 넓은 이런 상태입니다.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고 이 첫 번째로 이제 돌려 보니까 앞에가 왠지 그런 걸 한번 있어서 그런가 의심이 되더라고. 이게 눈이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면 넣자 이러는데 이제 눈이 막 혼란해지면서 집중하다가 선수 교체 이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주는데 그 다음 거를 밸브 교체, 선수 교체 이래 했는데 두 번째 거를 했는데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넣자. 이거 자꾸 바꿀 수 없으니까 하자고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넣자고 벌룬하고
볼은 18mm 벌룬 좀 작게 한 것 같습니다. 벌룬 좀 하고 2차 시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에어타가 이 사람이 토토세든가 하면서 자꾸 다이빙 하더라고. 안쪽으로 이래 다이빙을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고 그냥 다시 리캡처하자 이래가 다시 리캡처를 했습니다. 리캡처를 하고 이제 또 맞춰서 다시 2차 시도를 한 거죠. 리캡처하고 그래 2차 시도를 하는데 똑같이 보면 여기 보시면 캡션 모양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접쳐요. 이것도 34mm거든요. 큰 밸브. 그래서 여기 접쳐 있어서 아 이제는 이거는 나의 의심이 합리적이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리캡처하고 또 선수 교체 이래 또 마지막으로 또 꺼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새로 넣는 거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자.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. 이게 물론 몇 번 펴져서 그렇지만 안에 폴딩이 돼 놓으니까 이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. 플로로에 넣어 보면은 리캡처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하기 전에 회사한테 물었습니다. 더 있냐고 이랬더니 이게 마지막이라고 잘하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알겠다고 그래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또 다이빙을 하더라고요. 그래 근데 이 다이빙을 좀 했는데 이젠 도저히 리캡처할 용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다. 이거 하고 안 되면 에드워드로 바꾸자 해가지고 좀 깊게는 들어갔는데 다행히 많이 깊게 들어가 다이빙 하더라고요. 그래 AR은 좀 생기지는 않았고 해서 잘 됐다. 환자는 괜찮아졌어요. 발룬도 좀 하고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래 하는 거 봤습니다. 쭉 펴면 이게 탁 끝까지 해도 안 펴집니다. 이렇게 끝까지 하면 안 펴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포스트 벌룬 하면 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요 올리브 팁이 나오면서 요거를 잡을 확률이 있죠. 안쪽에 폴딩된 거. 그렇게 되면 팝업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회사한테 물어봤는데 요런 게 좀 많아가지고 회사 측에서 뺄 때 팝업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레코멘드 하고 있다고 자기 회사도 인지하고 있더라고 자기들도. 이렇게 되고 요 보면 요 폴딩이 딱 돼 있고 다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. 뺄 때가 제일 위험하다. 뺄 때 좀 이래 막 흔들면서 빼든지 어쨌든 조심해서 이게 잘 센트럴라이제이션 시켜서 빼셔야 되고. 두 번째 겁니까? 두 번째 겁니다. 두 번째 거요. 예, 두 번째 거는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자세히 찍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어쨌든 뺄 때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. 이게 다 펴져도 그래서 손가락 넣어서 막 이렇게 펴 보니까 잘 안 펴지더라고요. 이게 그래서 모양이 심장 안에서는 펴질 거다. 이런 거 인비트로하고 심장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 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그래서 문헌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다들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인폴딩 되는 예측 인자까지 이래 리뷰를 다 해놨대요. 엘립티카라는 경우, 그러니까 타원형인 경우 바이크 스피드 위험하고 칼슘이 아까 저희들처럼 한쪽으로 쏠리거나 바이크 스피드거나 그 다음에 밸브가 큰 경우 대부분 경우 34에서 제일 많고 29도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로딩할 때 직원이 잘못했을 때, 그 다음에 리캡처할 때 잘 생긴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상상해 보면 당연한 게 리캡처할 때 칼슘이 한쪽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냥 감아버리면 인포딩이 돼버리는. 그 리캡처할 때 이아트로즈 그렇다고 뽑고 리캡처할 수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,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. 프리달레이션 할 때 좀 열심히 해라. 그냥 너무 작은 거로 하지 마. 요즘은 그래 안 위험하니까 하라는 게 회사 측에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자기들 매뉴얼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프리달레이션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이센트리가 가시고 대신에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긴 하겠죠. 그래서 또 시암을 많이 돌려가지고 안쪽 기계를 돌려서 인포딩 되는 이런 삼각형이 있는지 보면 되고 리트러비아를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제일 조심하고 리캡처 할 때 리캡처한 밸브는 큰 밸브들은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포스트 D를 해서 조금 큰 거로 포스트 D를 해가지고 약간의 럽스 리스크는 있지만 안으로 된 거를 그냥 강제로 하면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본론 하면은 다 해결이 되었더라고요. 그 페이퍼 한 개인가 두 개는 보니까 안에다가 물론 익스펜더블 밸브를 넣으면은 억지로 찌그러진 거를 편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쉽게 해결은 될 거는 같습니다. 근데 리뷰하는 도중에 잠시 보니까 케이스 하나는
이게 인포딩 되면서 바로 놓고 나니까 아까 보시면 그 에어리어가 좁으니까 바로 어레스트 떠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될까.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안 하게 안쪽으로 유심히 보고 의심되면 본인의 의심이 합리적인 거라고 꼭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리뷰해보고 리캡처하고 난 뒤에 특히 큰 밸브 신경 쓰고 큰 밸브 이센트릭한 칼슘 있을 때 엘립티컬한 아뉴로스나 리캡처 했을 때 로딩이 잘 됐는가 잘 보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밸브 뺄 때 팝업되는 거. 또 넣어서 이미 들어갔으면은 포스트 발룬을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좀 크게 하는 게 좋고 안 되면은 볼룬 익스펜더블 하고 그다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아주 귀중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.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이게 16 그전에 18, 16, 14 이렇게 점점 작아졌잖아요. 근데 작아지는 밸브를 이게 이렇게 그 처음에 마운팅할 때도 굉장히 뻑뻑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니캡처를 이렇게 페일해가지고 니캡처 할 때 엄청 빠른 속도로 하면은 100%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천천히 하다가 혈압 떨어지면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주고. 요게 저번에 저도 한번 생겼었는데 저는 디센딩 소라시 아울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다 90% 풀었다가 다시 천천히 감았더니 잘 됐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정 안 되면 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디센딩에서 그러니까 3분의 2 풀었다가 다시 예, 다시 천천히. 예. 천천히. 이거 너무 빨리 감아서 이제 그러니까 33mm가 잘 생기는 거가 그런. 쌤 보여준 건 그 메도트로닉 완전히 악마하신 것 같은데요. 뺄 때 이미 식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게 예. 몸에서 그런 건 아니걸로요. 그 체온에서 나와야 이게 지금 그 인폴딩 됐다 다시 리커버리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인절이 돼갖고 나왔다가 바로 보여주셔서 모르는데 좀 시간 지나서 이미 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푸니까 그게 그런 모양으로 보이지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. 아니, 물론 이제 인폴딩 조심해야 되고 상황인데 그 보여줬던 그 사진은 사실은 실온에서 지금 풀어놓으시는 것이라서 그걸 감안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충분히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라이티놀이니까 형상 기어 가끔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본래 그런 일을 좀 하니까 아는데 형상 기어 가끔이 실온에 닿아가지고 원형을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게 즉각적인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서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 잠시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김주환 선생님 코멘트는 실온, 찬 온도에서 했으니까 천천히 팽창해서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인체 내에서는 빨리 팽창이 됐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, 뭐 그런 코멘트입니다. 둘 다 리캡처 할 때 생겼던 거죠?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. 아니, 아니요. 저희도 전부 다 리캡처였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둘 다 괜찮아 보였는데 리캡처 한 다음에 그렇잖아요, 그죠? 근데 그렇다고 이 환자 프레디터가 뭐 칼슘이 있으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았어요? 첫 번째 케이스는 칼시파이드 꽤 심했고 두 번째는 좀 적었던 것 예, 같아요. 두 번째도 있었죠. 두 번째도 근데 칼슘이 막 저희들 보듯이 막 어그레시브한 건 아닌데 NC에 많았죠. 이센트릭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NCC에 많았고 두 번째는 바이커스피드인데 LR 라페 쪽에 많았고 양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700 근처, 800 근처 정도로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 궁금해서 근데 그 완전히 몸 밖에 뺐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닦고 뭐 매니플레이트 하고 다시 마운팅을 다시 하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? 아니요. 완전히 새 거. 그러니까 다시 쓸 경우에 문제가 아니 되잖아요. 그 안에 넣었다가 다시 빼잖아요. 예. 그거 이렇게 다시 마운팅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스럼버스가 엄청 많아서 쓰기 어려운. 쓰기 어렵습니다. 없으면 새로워요. 없으면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그러게요. 그러니까 씻어서 하는 로딩 게 하면 되는데 불가하면은 그 정도까지. 그러니까 아까 뭐 사이즈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씻을 해서 해도 해야지. 그런 경우 예, 있었을 때 저희들은 늘 세계 가지오라고 하는데 이제 세 개까지 다 쓰면 이제 넣어야죠. 마지막은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patient factor하고 device factor가 있는데 patient factor는 결국 eccentric, highly calcified annulus
그런 경우고 이쪽 디바이스 팩터는 large size recapture 후에 일어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스페셜리스트가 좀 찔끔할 수 있는 게 improper loading인데 그거는 인스펙션에 참 걸러지기 때문에 두 케이스 다 improper loading은 아니었던 걸로 컨펌을 하고 아마 그런 calcified lesion의 big size 34의 capture 프로세스가 겹쳐가지고 그런데 그 장기우승 이야기로는 캡처를 다시 한번 천천히 slowly 캡처하게 되면은 인폴딩이 정상 폴딩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